한자에 쏙 빠진 역사 옛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의 한과 중국 한족을 가리키는 한의 역사에 대하여 한자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한자는 3500년 전에 각골문으로 시작되어서 근문의 시대를 거쳐 2000년 전에 대전체와 소전체로 발전하였고 예서체, 해서체로 지금의 성숙된 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각골문으로부터 1500년 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각골문 시대의 한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황하의 일부인 한수였을 뿐입니다. 그 시절 글자의 명칭은 한자가 아니었고 각골문도 근문도 아니었습니다. 진태하 박사님의 말씀처럼 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글의 상형은 글씨 도구와 나무판으로 되어 있어서 칼로 나무판에 새기는 모양입니다. 글은 쓰기 위해 글른 끌이라고도 하고 명사인 그림, 마음에 무언가를 그린다고 해서 그리움이 뜻이 되었습니다. 한자를 우리 민족인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문대사전에도 한자는 곧 한족인의 문자라는 말인데 몽고 문자와 대칭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나라 때 몽고인들이 중국을 지배하면서부터 몽고 문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한자입니다. 한은 나라 이름 한수한으로 풀이합니다. 설문에도 진흙밭이 넓게 펼쳐진 큰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의 바탕자는 노란 진흙근으로 제비꽃근이라고도 합니다. 근문을 보면 두 팔을 묶고 목에 칼을 씌운 사람을 불에 태우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불태우는 것이 어떻게 해서 노란 진흙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불태워지는 사람은 재물입니다. 각골문에는 가뭄이나 홍수가 있을 때 이 민족의 우두머리를 불태워서 희생으로 바쳐지는 기록이 많이 보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황하의 진흙벌이어서 이 황하가 노란 진흙근이 되었습니다. 노란 진흙근을 포함하는 한자들은 황하,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이니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자들은 이렇게 바탕이 되는 글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면 그에 따르는 글자들의 의미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란 진흙근에 물이 더해진 한을 보겠습니다. 한은 원래 황하의 중간 지점으로 한중이라 했는데 한고조 유방이 항우와 대륙의 패권을 다툴 때 항우로부터 쫓겨간 곳이 바로 한중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지도에서와 같이 그 시절에는 낙양에 비해서 살기 힘든 지역으로 촉이라 불리워지는 지역입니다. 촉은 나라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는 벌레라는 의미입니다. 노란 진흙근을 바탕자로 하는 글자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 진흙근은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노란 진흙근입니다. 이 노란 진흙근은 이렇게도 쓰고 위에 풀초를 붙여서 이렇게도 씁니다. 두 가지 글자가 또 다 같이 노란 진흙근입니다. 이 노란 진흙근이 들어가는 한자들은 전부 다 신중하다, 두렵다, 어렵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수한은 노란 진흙근에 물수가 포함된 글자입니다. 물수, 이 노란 진흙근,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진흙이 있는 물가, 이게 황하입니다. 황하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한나라 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꽁지 짧은 새 추를 보겠습니다. 꽁지 짧은 새는 진흙밭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울 난이 되었습니다. 이 꽁지 짧은 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꼬리가 없는 새, 꽁지 짧은 새가 이렇게 변한 글자입니다. 이 어려울 난에 물을 붙이면 여울탄이 됩니다. 여울탄. 이 여울탄이라는 글자는 어려울 난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물이 얕고 배가 다니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물을 여울이라고 합니다. 여울탄. 그 다음에 힘역자를 붙이면 부지런할 끈이 됩니다. 이 어려운, 이 신중하게 가야 할 이런 곳에서 힘을 들이는 것, 말없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이 부지런할 끈에 마음이 들어가면 정말 말없이 정말
힘든 일을 하는 그 부지런함이, 그런 마음은 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근 옆에 있는 하품할 흠, 입 벌릴 흠은 진흙근, 이 어려운 땅에서 입을 딱 벌리고 하는 게 한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식할 탄입니다. 이런 신중하고 어려운 자리에서의 말을 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삼가할 근이 됩니다. 무궁화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땅에서도 나무가 자란다. 그래서 무궁화 근자가 됩니다. 벨근, 벨근은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 사람 앞에서 어렵게 쳐다본다는 의미에서 벨근이 됩니다. 흉년들근이 있습니다. 먹을 식자가 포함된 것인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 흉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한을 보겠습니다. 한결에, 한아름처럼, 한은 아주 크다, 커진다, 그런 의미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하나가 클까요? 아홉이 클까요? 하나는 큰 것이고 아홉은 큰 게 아니라 많은 것입니다. 하늘은 한 울타리에서 왔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변한 말입니다. 한자 하, 여름 하에도 크다, 커진다. 또한 중국의 한족의 한도, 대한의 한도 모두 크다는 뜻에서 그 흠을 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의 원래 글자, 즉 각골문은 간입니다. 새벽에 뜨는 햇빛이 사방으로 갈라져 비치는 모양으로 아침 해이기도 하고 태양이 비치니 하늘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간을 우랄산맥과 알타이 지방, 태양이 비치는 광활한 땅을 어우르던 시절에 썼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간은 목책을 써서 굳건한 성을 세워서 줄기간, 난간간이 되었다가 다시 에어쌀 위, 다룬 가죽 위를 써서 햇빛이 두루 비치는 광명한 나라 한이 되고 다시 천자의 나라 조가 되었습니다. 근간이 되다, 간부 등에 쓰이는 이 간은 설문의 자에는 없고 앞에 간이 변형된 글자입니다. 이 한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없이 크고 넓다, 커진다 이런 뜻이지만 중국의 한은 한없이 크고 넓은 진흙밭 황하에서 비롯되었고 대한의 한은 우랄산맥, 알타이 산맥의 넓은 땅에서 태양빛이 두루 비치는 광명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의 조는 햇빛 빛날 간에 배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주자 위에 사람인자가 없어졌지만 똑같이 원래는 사람인이 있는 글자입니다. 지금 나라 한과 창극처럼 위에 사람인 모양이 빠져 있지만 원래의 글자에는 모두 사람인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언어학적으로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랄 알타이어족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우랄 산맥에서도 살았고 또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몽고 지방을 거쳐서 지금의 한반도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지날 때에는 우리나라의 명칭은 한이었다가 동해, 해 뜨는 동해로 와서 비로소 아침조, 조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은 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조선의 조자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써온 글자가 한입니다. 3000년 전의 기록 시경에서 대한민국의 한을 찾아내서 이 한자가 3000년부터 써왔다고 말씀하신 김진명 선생님은 천년의 금서라는 책에 조선의 천자의 성씨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각골문에서는 간으로 쓰다가 다룬 가죽 위가 더해져 지금의 한이 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룬 가죽 위는 가죽을 조작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원래는 성을 중심으로 발자국 2개를 그려놔서 성을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을 지키는 모습. 그래서 이 다룬 가죽 위가 들어가는 것은 가죽이라는 의미 이외에 무엇을 지킨다, 무엇을 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담을 쌓을 때 나무로 황토를 둘러싸는 의미의 위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 간에서 목이 위로 대체되고 획이 주로 만들어져서 몸체 근간 중심 크다의 뜻이 된 것입니다. 한결에 하늘에서처럼 이렇게 하는 아주 크다는 의미로 쓰여져 왔지만 이러한 우리말의 의미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최적의 한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한이라는 것입니다. 한은 대단히 크고 위대한 나라이자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